시간에는 우리 미생물 총론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생물의 우리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미생물은 단일 세포 또는 균사로 몸을 이루고 있는 0.1mm 이하의 미세한 생물체를 의미합니다. 공중이나 지중해에 있는 병원성이 없는 비병원성 미생물과 그 다음에 독소를 생성하여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그 다음에 술이나 간장, 된장 등 발효식품을 만드는 미생물인 유용성 미생물로 우리 나누어집니다. 자, 우리 미생물의 그 분류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죠. 자, 우리 비병원성 미생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인체 내에서 병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미생물을 말하며 곰팡이균, 효모균, 발효균, 유산균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병원성 미생물은 인체 병적인 요인을 일으켜 증식을 일으키는 미생물이죠. 바이러스, 리케차, 세균, 세균에는 우리 구균, 우리 간균, 나생균 등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용성 미생물, 간장, 된장, 술 등의 발효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미생물을 말하고, 대표적으로 여기에는 효모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우리 미생물의 증식 요인이 되는 우리 환경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 온도나 습도, 그 다음에 수소이온 농도, 산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나눠서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온도에는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이 있습니다. 그 미생물 증식 환경 요인이죠. 자, 거기에는 저온균에는 저온에서 부패를 일으키는 세균으로 발효기나 가능 온도는 0에서 25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온균은 대부분의 병원성 세균을 말하고 발효 가능 온도는 15에서 25도를 말합니다. 고온균은 온천수에서 서식하는 세균으로 발효 가능 온도는 40에서 70도씨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습도로는 습도가 40% 이상에서 발생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소이온 농도, pH입니다. 자, 시험에 가장 잘 나오죠. 자, 일반 세균은 pH 7에서 8의 약 알칼리성, 그 다음에 곰팡이와 효모균은 pH 4에서 6 약산성, 그 다음에 콜레라균은 pH 8에서 8.6인 알칼리성, 그 다음에 결핵균, 젖산균, 진균은 pH 4에서 5에 해당하는 산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세균이 가장 높은 증식을 보이는 최적의 수소이온 농도가 있어요. 자, 바로 이게 시험이죠. pH 6에서 8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균이 가장 증식하기에 좋은 높은 최적의 수소이온 농도는 pH 6에서 8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소를 보죠. 산소에는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기성 균과 산소가 필요 없는 현기성 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기성 균의 종류에는 곰팡이균, 결핵균, 디프테리아균, 백일해균, 녹농균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산소가 필요가 없는 우리 현기성 균에는 대장균, 포도당귀균, 보톨리니스균, 그 다음에 파상풍균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보통 호기성균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데 현기성균도 가끔씩 같이 겸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소가 필요로 하느냐 산소가 필요가 없느냐에 따라서 호기성균과 현기성균으로 구분이 되고, 또 호기성균에 해당하는 균이 있고 그 다음 현기성균에 해당하는 균이 있다는 거 꼭 반드시 챙겨 두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생물 우리 증식의 3대 요건이 있죠. 미생물이 증식하려면 거기에 맞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 3대 조건에는 뭐냐면 영양소, 그 다음에 수분, 그 다음에 온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 병원성 미생물의 분류를 보면 감염을 일으키는 기생생물을 말하며, 임상적으로 형태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 분류하면 바이러스, 리케차, 세균, 스페로헤타, 진균, 원충 순으로 나눌 수가 있고, 최근에는 새로운 미생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죠. 바이러스는 병원 체중 가장 작아서 전자현미경으로 사용하여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은 핵산과 단백질을만 가지고 있어서 숙주에 기생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인플루엔자, 소아마비, 일본내염, 감기, 홍역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케차가 있습니다. 리케차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크기고 야생동물을 통해 발생되며 발진 티푸스, 그 다음에 양충병, 큐열, 그 다음에 지중해열, 쯔쯔 가무시병 따위를 일으키는 병형군으로 리케차과에 속하는 세균류를 통틀어 말합니다. 또한 사람과 가축, 동물 등에 감염되는 인수공통미생물 병원체라는 거, 즉 사람과 가축, 동물 등에 감염되는 인수공통미생물 병원체다. 그게 뭐냐? 리케차다 라는 겁니다. 자, 스페로헤타는 가늘고 길며 편모가 없으며 회전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매독균이 여기에 속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진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로는 우리 곰팡이, 효모, 버섯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유발 질환으로는 우리 무좀이나 백선 등의 피부병을 유발하는 게 바로 이 진균입니다. 그 다음에 원충이 있습니다. 원충은 단세포성의 기생충으로 기주생물의 내부에 우리 기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병원 미생물의 분류를 크기 부순으로 가장 작은 순에서 가장 큰 순으로 우리 구분을 하면 바이러스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리케차, 그 다음에 스페로헤타, 진균, 원충 순으로 점점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꼭 하나 챙겨두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건 이 중에서 뭘까요? 바로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균, 바로 뭐죠?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챙겨두셔야만 합니다. 이번에 우리 병원성 미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바이러스와 세균의 우리 차이점을 보는 거죠. 자, 우리 첫 번째 보면 바이러스는 특징으로는 공기 접촉, 공기나 그 다음에 접촉 또는 물 등의 경로로 전염되며 생존에 필요한 물질로는 우리 아까 핵산과 소수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 숙주에 의존해 생활한다. 숙주에 기생한다는 뜻이죠. 또한 크기가 작아 세균 여과기를 통과하며, 크기가 작아서 세균 여과기를 통과된다는 뜻입니다. 독감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원인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세균을 보죠. 세균의 특징은 균 또는 균 자체가 생산하는 독소에 의해 식중독을 발생하며 독소형과 감염형으로 나눠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챙겨야 될 게 바이러스의 특징을 꼭 챙겨 두셔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소수의 단백질이죠. 핵산과 소수의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여과기를 통과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독감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원인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죠?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균이라는 거, 이거 꼭 하나 챙겨 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차 감염에 대해서 한번 보죠. 바이러스는 2차 감염이 거의 없지만 세균은 대부분 2차 감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증식으로 보면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증식이 가능합니다. 즉 숙주가 있어야 되는, 숙주에 기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증식을 한다는 거. 세균은 자체 증식은 불가능하고 숙주가 존재해야만 증식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바이러스의 발병량을 보면 미량으로도 발병이 가능하고, 바이러스는 세균 같은 경우는 일정량 이상의 균이 존재하여야만 발병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치료 같은 게 보면은 치료법이나 백신은 현재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균은 항생제 등이 있어서 항생제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일부 백신이 개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바이러스와 세균 간의 특징과 감염, 증식, 발병량, 치료에 대한 요 차이점들을 한번 꼭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미생물 크기에 우리 비교가 있는데, 우리 가장 큰 게 곰팡이, 그 다음에 효모, 스프레타, 세균, 리케차, 가장 작은 게 바이러스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곰팡이균에서부터 가장 작은 바이러스균까지 이렇게 크기 비교 순서가 있으니까 이 크기 비교 순서 나열하는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 두셔야만 합니다.